인생이라는 악보 위에서 제1장 인생의 새 악보를 펼쳐라. 쉼표에 머물지 말고 연주하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꿈을 꾸는 것을 잊어버렸는가? 당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꿈을 찾아보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 이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혹시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주변 시선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 나이에 배워 뭐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괜히 마음이 서늘해진다. 나이 들어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배움은 언제나 삶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니까. 앞만 보고 살다가 겨우 50대 후반이 돼서야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댄스를 배운 적이 있다. 댄스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나였다. 작년에 친구가 배워보자고 했다. 평소에 배우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낯설고 생소했다. 음악학원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악기를 다루는 데에만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댄스는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라 처음에 망설였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배워보자 하고 호기심을 갖고 배우기 시작했다. 댄스 동작을 따라하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강사가 하는 동작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집에 와서 연습했다. 학습자들 대부분 연령층이 높았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배워왔던 어르신들이다. 저렇게 출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하면서 부러워했다. 수업이 끝나면 그들에게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자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음악에 몸을 맡겨 추는 행위가 재미있었다. 자이브, 차차차 댄스를 배우는 게 흥미롭게 느껴졌다. 가끔 주변에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을 볼 때 부러워했던 적도 있다. 댄스는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라 생각했다. 마음은 있었지만 그건 생각일 뿐 실행하지 못했다. 댄스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2024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친구랑 2호 마을 태양호 식당에 가서 자리물레를 주문했다. 주인장이 직접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자리좀을 잡아온다. 그렇게 잡은 신선한 생선을 바로 손질해 손님상에 올린다. 정성과 손맛이 가득한 진짜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식당이다. 가격이 부담 없고 맛도 좋아서 여름이면 가끔 가는 곳이다. 식사를 마친 뒤에 소화도 시킬 겸 가까운 이오테우 해수욕장에 들러 바닷바람을 쐬러 산책을 즐기곤 했다. 무더운 한여름밤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바닷물에 발이 잠길 정도로 최대한 바다와 가까이 접해서 걸었다. 어디선가 쩌렁쩌렁한 사회자 멘트 소리가 들렸다. 한여름밤 축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발걸음이 행사장 쪽으로 향했다. 왠지 모를 음악 소리에 끌렸다. 순간 작년 여름에 이곳에서 우쿨렐레 공연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의자에 앉기가 무섭게 갑자기 사회자가 퀴즈를 내기 시작했다. 순간 호기심이 발동했다. 퀴즈는 10문제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답 다 맞힌 사람은 6명이었다. 필자도 그중 한 명이다. 초등학생과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이다. 무대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뭐지? 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시 춤을 추라는 사회자 멘트가 들렸다. 순간 망설였다. 마음은 무대 앞으로 나가라고 신호했다. 용기를 준 건 어둠과 반짝이는 조명이었다.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1등에게만 상품권을 준다고 했다. 그냥 자리로 들어가 버릴까? 라는 생각도 잠시 음악 소리가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배운 댄스를 쉬지 않고 췄다. 의식적인 춤이었다기보다 내 팔과 다리를 비롯한 몸이 음악에 반응한 것이었다. 대중들 앞에서 춤을 출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2, 3분 후 음악이 멈췄다. 사회자는 예정대로 1등을 가르는 멘트를 했다. 두구두구두구.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저 해냈다는 뿌듯함 하나로도 충분했다. 뜻밖에도 사회자의 손은 나를 가리키며 1등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순간 눈을 의심했다. 1등은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다. 얼떨떨하고 꿈 같았다. 어찌 이런 일이? 라고 외치며 마치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처럼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웃었다.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하나였다.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곧바로 근처 편의점에 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깔깔댔다.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2024년 여름 그곳에서의 추억은 잊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댄스를 배우면서 자신감이 높아졌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 요즘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 생각한다. 스쳐 지나갔을 평범한 일상 속 장면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거리.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쓰는 일이 재미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이루려는 노력은 삶에 활력을 주고 자신감을 키워준다. 새로운 걸 도전하는 당신에게 전한다.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늦은 때란 없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인생의 또 다른 목표 글쓰기에 도전 중이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자. 중년 이후에 댄스를 처음 배웠던 것처럼 가벼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도전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낀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셋째,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 보자. 굳이 댄스가 아니어도 좋다. 당신에게 맞는 활동을 하는 게 좋다. 취미를 찾고 그것에 몰두하면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색하고 그것을 시도해보자. 실천사항. 망설이지 말고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자. 낯설고 어색해도 괜찮다. 호기심이 생겼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한 번쯤 생각했던 운동, 취미, 모임, 어떤 것이든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그 한 걸음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하루 10분 글쓰기로 마음을 정리해보자.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다. 오늘 있었던 일, 떠오른 생각, 감정을 짧게라도 써보자. 글을 쓰는 시간은 스쳐 지나던 삶의 순간들을 붙잡고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통로가 되어줄 것이다. 무언가 생각하고 싶다는 마음을 존중해보자.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면 지금은 늦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자.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보다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보자.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2. 오해와 편견을 넘어 나를 키우는 힘. 중년 이후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나이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젊은 시절에 형성된 이미지나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세대 차이로 인한 오해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다. 나이가 많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흔히 나이를 통해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풍부하고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이다. 나이가 모든 면을 대면해 줄 수는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원인이 뭘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가 아닌 과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상대를 대할 때가 있다. 젊은 시절 모습이나 과거의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 변화하고 성장한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대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경험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년이 되면 스스로가 나이가 많다고 지금에서 뭘 해? 라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다.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봐야 한다. 첫째,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당신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현재 상황과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어떤 과도기를 겪은 후 삶의 가치가 변했다면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알려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당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여전히 옆에 남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자연스레 정리될 것이다. 둘째,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젊은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한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을 존중하며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당신만의 기준을 세운다.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내놓는 의견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외부의 소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주변에 이기적인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그녀는 상대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자주 했다. 회의 중에도 중간에 끊고 자기 생각만을 앞세웠다. 의견을 끝까지 고집해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곤 했다. 관계는 가까웠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매번 불편함을 느꼈다. 불쾌하고 당황스러웠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은 거리두기를 했다. 한동안 직접적으로 대화는 하지 않고 공식적인 대화만 나눴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예전처럼 지내자는 것이다.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불편하다는 의사표현을 했다. 그 후 상황이 잠시 개선되는 듯 보였지만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오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에게 입장을 솔직히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나란 사람은 어떤 이미지로 보일까?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정작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낀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남들의 오해나 편견을 바꾸기 위해 나의 생각을 방치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남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나이가 많다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면 착각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다. 첫째,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오래된 사람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열매가 익어가듯 과거에 비해 삶의 가치를 비롯한 많은 것들이 성장한 만큼 지금의 나와 가치관과 환경이 비슷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떠한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 셋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하나의 방법만 고려할 수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예술가와 과학자가 같은 현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듯이 다양한 시각이 모일 때 더 풍부한 결과물이 탄생한다.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팀을 이뤄 일할 때
그들의 독특한 경험과 시각이 합쳐져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서로가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실천사항. 지금이 나에게 맞는 자기소개글을 써보자. 과거가 아닌 현재의 당신을 주어로 삼아 짧게 써보자. 예를 들어,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큰 힘이 된다. 하루 5분 마음의 소리를 적어보자.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느낀 감정이나 떠오른 생각을 짧게 기록해보자. 당신만이 소리에 집중해보는 것이 좋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기록해보자. 남보다 느리다고 조급해하지 말자. 당신만의 리듬으로 실천할 작은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를 달력이나 노트에 표시해보자. 그 기록들이 쌓이면 나답게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된다. 3. 목록을 꺼내라. 인생을 작곡하라. 당신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가?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을 뜻한다. 단순히 원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목표를 세움으로써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삶을 꿈꾸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간다. 연구에 따르면 하고 싶은 일의 90%는 평생 하지 못하고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한다.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바쁜 일상과 시간 부족이 주된 원인 중 하나다. 1. 가사, 사회적 책임 등에 쫓겨 자신의 꿈과 목표를 미루게 된다. 또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역시 큰 장애물이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목표를 실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중요한 일들을 미루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일들이 우선순위가 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장기적인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된다. 지나친 목표보다는 작은 꿈들을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다. 첫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한다. 큰 목표 대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둘째, 리스트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둔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붙이거나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한다.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다. 셋째, 시행 계획을 세운다. 작은 것부터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실천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고등학생 아들과 딸을 책임져야만 했다.
그런 나에게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라는 건 특별히 없었다. 그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았다. 학원 운영만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며 먹여 살리는 건 쉽지 않았다. 오전에는 어린이집, 저녁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다. 학원 점포는 연세로 빌렸다. 점포세 내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다. 제주도는 신구간 문화가 있다. 신구간이라 하면 해가 바뀔 때마다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1년이 왜 그리 빨리 돌아오는지, 작은 학원이다 보니 차량 운행은 물론 강사, 경영까지 1인 3역 이상을 해야 했다. 하루는 지인으로부터 작은 수첩을 선물 받았다.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믿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았다. 몇 명 이상이면 운전기사를 고용하겠다. 학원 운영을 잘해서 학생 수를 늘리고 싶다 등 생각나는 대로 적어 내려갔다. 노트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목표는 마치 나와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마다 운동 가는 대신 주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홍보지를 붙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학교 앞에서 홍보했다. 몇 년 후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어떻게 하면 학원생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했다. 한 달에 한 번 학부모들에게 진도 상황이나 학원 생활 모습을 사진 또는 영상 촬영해서 보냈다. 평가표와 함께. 그리고 2년마다 학원 정기 연주회를 열면서 아이들에게도 동기부여를 시켰다. 오롯이 학원에만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는 동안 학부모와의 소통도 원활해졌고 학원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갔다. 다음 목표로는 1층 점포를 내 소유로 하고 싶다라고 적었다. 하루는 한 남자가 과학고등학교 교사라고 하면서 학원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다. 이유를 물었다. 그는 필자가 운영하고 있던 학원 건물을 계약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학원 수업 중인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학원 안을 둘러본다는 것이 썩 기분은 좋지 않았다. 이 건물을 사서 뭐 하실 거예요? 그냥요. 얼마에 계약했어요? 그 당시 2억 5천만 원. 2천만 원을 더 드릴 테니 제가 사면 안 되나요? 이 점포를 사는 것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잠시 생각하던 남자는 그러겠다고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단돈 100만 원도 없는 상황이었다. 너무도 간절했기에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은 것이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돈이 없다는 걱정보다는 이 건물을 내 소유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다음날 친언니한테 전화했다. 언니, 나 학원 건물을 꼭 사야 돼. 1억 3천만 원만 빌려줘. 나머지는 대출 받겠다고 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른다. 건물은 내 편이 되어주었다. 물론 언니가 없었다면 목표를 이루기는커녕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1층 건물을 사겠다는 목표. 그 목표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며 수첩에 적어뒀던 다짐.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던 자세였다. 마침내 언니한테 빌렸던 돈도 다 갚았다. 그때 아무 목표도 세우지 않았더라면 돈은 그저 언니 통장에 존재하고 여전히 매달 월세를 내며 살고 있을 것이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물론 수첩에 적는다고 해서 모두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버킷리스트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꿈과 목표를 정리할 목록일 뿐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실행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다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때로는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버킷리스트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 미루지 말자.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어 당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자. 작은 목표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목표를 적고 이를 실현할 첫 단계를 정해보자. 실천사항. 언젠가 미뤘던 일을 지금 목록으로 적어보기.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일들을 떠올려보자. 여행, 배우고 싶었던 악기, 연락 못했던 친구 등. 손에 잡히는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는 순간 마음속 바람은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큰 꿈은 작게 쪼개기.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 내 책을 쓰고 싶다면 오늘은 한 문단이라도 적어보자. 외국 여행 가기라면 항공권 가격이라도 찾아보자. 목록은 마음속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오는 첫 줄이 악보다. 매주 한 번 목록에서의 한 가지 실천해보기. 계속 적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목록은 잊혀진 낙서가 된다. 작게라도 매주 하나씩 꺼내서 행동해보자. 그 단호한 실천이 인생이 조용한 전환점이 된다. 4. 일상을 넘어 모험하라.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모험을 찾을 수 있을까? 아침 눈을 뜨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지만 시간과 용기가 부족하다. 과연 일상에서 모험을 찾을 수 있을까? 종종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곤 한다. 지루한 일상은 결국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 속에서도 작은 모험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어떨까? 안정적인 일상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삶의 자극제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일상을 벗어나 모험을 시작해보자. 모험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지 않은가? 모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발견된다.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지루함이 쌓인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도전을 망설이게 한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굳이 거창한 모험이 아니어도. 몇 년 전 학원 강사들과 업무 분담을 재조정했다. 이것도 원장으로서 하나의 모험이었다. 우선 담임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음악학원 특성상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아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 일주일 동안의 모험을 통해 마침내 정착시킬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학원상의 레슨도 직접 봐주고 있었다. 학원 운영 관리에 더 집중할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는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운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업무 분담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 관리도 전보다 수월해졌으며 더욱 효율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진다. 작은 모험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매일 반복되는 악기 연습과 레슨, 그리고 이론 공부, 학원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타 음악과의 차별화를 위해 모험을 시작했다. 6시 이후는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 수업을 진행했으며 각 악기별 강사들을 모집했다.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는 강사가 가르치고 피아노, 드럼, 아코디언, 하모니카, 오카리나, 기타 장구들은 원장이 직접 가르친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다. 성인 학생들,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악기를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늘 생각해왔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학생들과 성인이 함께하는 도내 최초 오케스트라를 결성해서 창단 연주회를 마쳤다. 성인들은 창단 연주회까지만 하고 해산됐다. 학생들과 성인들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있다. 제5회 정기 연주회를 마쳤다. 한편 오케스트라 구성원에서 제외된 성인반을 위해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한 끝에 현악으로만 앙상블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성인반 바이올린, 첼로 앙상블을 만들었다. 성인반까지 앙상블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우리 학원만이 장점이다. 바이올린의 선명한 음색과 첼로의 깊고 풍부한 저음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 그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맴돈다. 연습 시간 내내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음악 속에서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다. 함께 나누며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서로 어울려 만들어내는 소리 속엔 진심이 담겨 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흘러나온다. 그 웃음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음악이 주는 깊은 만족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 번째 연습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두 악기만으로는 음악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고민 끝에 비올라를 추가해서 현악 사중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비올라를 연주할 사람이 없었다. 비올라가 추가가 된다면 앙상블은 훨씬 더 완벽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결국 원장은 비올라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여러 악기를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비올라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크고 음자리표도 익숙하지 않은 가온음 자리표였다.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악기였지만 고민할 새도 없이 곧바로 비올라를 구입했다. 생각은 깊게, 행동은 빠르게. 생각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있다. 깊게는커녕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비올라 악기를 구입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깊게 하라고 한다. 하지만 가끔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이 된다면 일단 저질러 놓고 경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올라를 무작정 구입한 덕에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됐다. 비올라는 바이올린 소리보다 음이 낮다. 따뜻한 소리가 나며 바이올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요즘은 비올라의 중후한 음에 푹 빠져 있다. 회원들에게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었다. 일상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무언가를 배우는 건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도해 보길 추천한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 조화를 이룬다면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음악이 아니어도 좋다. 취미든 생계를 위한 활동이든 당신에게 맞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 배우고 경험해 보길 바란다. 삶의 에너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성장한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천사항. 매주 한번 평소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해보자. 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골목으로 걸어보거나 평소 관심 없던 분야의 책 한 권을 펼쳐보자. 작은 낯섦이 생각의 창을 열고 세상을 새롭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해보고 연습하기. 완벽히 준비된 사람은 없다. 생각이 조금 떨릴 때가 바로 성장의 순간이다. 강연, 발표, 여행, 기회가 왔을 때 아직은 무리야 대신 해볼까? 라고 대답해보자. 당신만의 속도를 존중하며 가보기. 다른 사람의 리듬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만의 템포대로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조급함보다 일관된 걸음이 결국 당신을 변화의 끝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5. 불협화음을 두려워 말라. 심리학자 로버트 마우어는 인간의 뇌는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변화가 필요한 순간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다. 하지만 무대 위의 연주는 언제나 새로운 리듬을 요구한다. 불협화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삶의 전조일 수도 있으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신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셋을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깊이 탐구하고 그것이 성장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 즉,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점진적으로 노출하여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큰 변화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높아진다.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더 큰 변화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된다. 셋째, 강력한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한다. 가족, 친구, 멘토 또는 전문 상담가 등 지지 네트워크는 변화의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과 조언을 통해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도 필요하다. 이는 심적 부담을 덜어준다. 코로나19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간 관리가 어려웠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마스크 속에 가려진 얼굴, 움직임이 적었던 몸, 나도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우리 모두 겪었던 변화였다.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몸무게는 60kg에 가까워졌고 체지방률은 40%를 훨씬 넘었다. 예전에 즐겨 입던 옷들이 하나둘 맞지 않기 시작했다. 몸은 점점 둔해졌고 움직일 때마다 불편했다. 지인의 추천으로 Y 업체에서 90일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개최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국에서 300여 명이 참여하는 만큼 꽤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였다.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이어트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체지방을 6% 빼면 상품을 증정하고 1등에게는 30만원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했다. 91%g으로 한 달씩 평가하고 최종 3개월 종합평가를 했다. 승부욕이 생겼다. 1등을 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아침에 눈 뜨면 먼저 양치질을 했다. 다음 순서로 따뜻한 물 한 잔, 흔히 음양탕이라고 불리는 물을 꼭꼭 씹어서 마셨다. 다음엔 사과 반 조각을 얇게 썰어 곱게 담았다. 아침 저녁은 쉐이크로 대신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시간으로 정했다. 운동도 빠뜨리지 않았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약속이나 모임은 최대한 나가지 않았다. 식당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먹었다. 생일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들과 딸, 식구들이 집에 와서 파티하고 저녁으로 좋아하는 소고기, 샤브샤브, 향긋한 국물 냄새, 식구들이 웃음소리까지 눈으로 먹겠다고 하면서 참았다. 오로지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에 흔들림 없이 의지대로 했다. 단 하나 1등을 하고 싶다는 열망뿐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갔다. 불협화음이 나더라도 내 인생의 리듬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전국 1등.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사실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식단 관리와 운동을 꾸준히 했다. 3개월 동안 체지방 17.1% 감량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 요요가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 맛있는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욕구가 컸다. 그러한 신념이 원동력이 됐다. 물론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목표를 되새기며 마지막까지 도전했다. 무슨 일이든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하루하루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대 이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인내와 꾸준함이 중요하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 관리가 핵심이다. 자기 관리의 기본은 건강관리이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셋째, 자기 믿음이 힘이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1등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한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잘날 자신이 없었다. 다이어트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물론 30만원 포상금을 안겨줬다. 하지만 전국 300명 중 1등을 했다는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성취감을 선물했다. 도전은 또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다. 즉,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결과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할 힘이 생긴다. 변화와 두려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긍정적인 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이어트 도전이라는 경험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실천 사항. 자꾸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기. 90일 다이어트처럼 숫자나 기간이 있으면 집중하기 쉽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되찾는 거다. 예를 들어 하루 15분 걷기처럼 간단한 목표부터 시작해보자. 변화 앞에서 망설임을 탓하지 말기. 두려워도 괜찮다. 처음엔 누구나 머뭇거린다. 중요한 건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결국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완벽히 준비된 사람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이 준비를 할 수 있다. 실패해도 멈추지 않고 방향 다시 잡기. 불협화음이 났다고 연주를 멈출 필요는 없다. 그 안에서 배운 게 있다면 실패가 아니다. 조율해 가면서 연주하면 된다. 단단하게 당신만의 멜로디를 이어가 보자. 6. 열정의 화음 다시 울려라. 열정은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이유로 열정을 잃게 될 때가 있다. 과도한 업무나 반복적인 일상, 목표의 불확실성 등은 열정을 무너뜨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왜 열정을 잃게 되는 걸까? 잃어버린 열정을 찾기 위한 방법을 탐구해 보았다. 열정을 잃는다는 것은 의욕이 사라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목표를 향한 노력이나 일상의 만족감까지도 흔들리게 만든다. 열정을 잃은 상태에서는 매사에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성취감이나 만족감 역시 줄어든다. 더 나아가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삶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진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기타 강사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다닐 때 일이다. 유난히 눈에 띄게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한 학생을 만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에 기타를 배우러 온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지한 태도와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수업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타를 손에 쥐었고 쉬는 시간에도 손에서 기타를 놓지 않았다. 손끝이 아플 법도 한데 아랑곳하지 않고 코드를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런 모습이 기특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줬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학생들까지도 점점 기타 연주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흉내내는 수준이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들의 연주 실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단순히 코드 잡기조차 버거워했지만 자신있게 리듬을 타고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며 배우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기타를 배며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다. 기타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함께 느끼게 되었다.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 결국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배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열정을 북돋아주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기타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꾸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언젠가 사회에 봉사해야지라고 다짐했다. 학원 옆 건물에 취약계층 아동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라고 고민했다. 때마침 센터장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들어왔다. 흔쾌히 승낙했다. 1년 동안 통기타를 가르치기로 했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악기를 처음 접했고 개 이름과 음표도 몰랐다. 손가락이 작은 아이들은 기타 현이 세 줄로 되어 있어서 아프다고 징징거렸다. 의지와 달리 일과 후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피로가 조금씩 쌓였다.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만은 않았다. 3개월쯤 지나자 그만하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1년을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어떡해? 라며 자문했다. 생각을 바꾸었다. 조금씩 변화하는 그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단순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보다 이 일을 왜 시작했으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봤다. 그렇게 상황이 아닌 생각을 변화시켰을 때 다시 그들과 교감하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1년 후 지역 아동센터 가족들을 초대해서 송년회를 열었다. 그동안 배운 노래들을 연주했다. 박수 소리와 함성이 들렸다. 순간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감사하고 뿌듯했다. 봉사는 가르침의 행위 그 이상이었다. 악기 연주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꿈을 키울 수 있었다. 동시에 필자에게는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새로운 열정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봉사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 아이들과의 교감,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재능을 나누는 보람이 있었다. 그 봉사가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봉사는 단지 상대방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봉사를 통해 얻은 보람과 배움의 길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제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바이올린과 파워포인트 수강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신청한 적이 있다. 그때 감면 대상자 혜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봉사 점수로 인해 50% 감면해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다. 꾸준히 해왔던 봉사가 예상치 못한 혜택으로 돌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처음 알았다. 봉사 점수 300점 이상이면 봉사자 카드가 발급되고 공공기관 강의 수강 시 50% 감면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문득 봉사하면서 웃고 울었던 생각이 났다. 남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봉사가 오히려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제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봉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한 번의 나눔을 실천해야겠다. 열정을 갖는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감이 커진다. 변화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열정이야말로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다. 두려움 때문에 열정을 피하는 것은 현재의 안락함에 머물러 발전의 기회를 놓친다. 단언컨대 열정에는 배움과 성장이 따른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고 강해진다. 새로운 도전과 열정은 결국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자.
실천사항. 작게라도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가르쳐보자. 어떤 분야든 당신이 아는 걸 누군가에게 나누는 순간 당신 안의 배움이 더 깊어진다. 기술보다 진심, 정답보다 공감이 먼저다. 진짜 가르침은 함께 숨쉬며 성장하는 일이니까. 봉사를 한 성장 기회로 받아들여 보자. 도움을 주는 일 같지만 돌아오는 건 당신 자신을 새롭게 보는 시선이다. 거창한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다. 1시간이 지닌 기분, 짧은 만남 속에서도 변화의 불씨는 살아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작게 연습해보자. 무언가 오래 쉬었거나 자신감이 사라졌다면 조금만 다시 해보자. 예전만큼 못해도 괜찮다. 첫걸음은 완벽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의 의미에 있으니까. 7. 생각을 바꾸면 삶도 달라진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같은 병에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살면서 도전에 따른 실패에 잘 대처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사고는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이해하고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반대로 부정적 사고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사고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사회적 압박과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치는 오히려 부정적 사고를 유발한다. 실패와 좌절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맞이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다. 부정적인 경험을 단순히 고통스럽거나 불행한 일로 여기는 대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나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은 힘들고 불편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인생을 보다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릴리와 둘리. 딸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데리고 온 반려견이다. 말없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소중한 친구였다. 결혼하면서 릴리와 둘리를 데리고 갔다. 1년이 지나서 손자가 태어났다. 아토피가 심했다. 검사해보니 강아지 알레르기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직장이 육지로 발령나면서 엄마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처음에 단호히 거절했다. 릴리는 하얀 털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포메리안이다. 마치 겨울 왕국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우아한 외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외모와는 다르게 성격은 그야말로 까칠하다. 집에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 "너 뭐야?" 라는 날카로운 눈빛과 함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지저대곤 한다. 낯을 가려서 몇 개월 동안 함께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물론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석진 곳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한편 둘리는 릴리와 정반대다. 검정색 털을 가진 닥스훈트 믹스견으로 조금 못생겼지만 눈빛이 애절하다. 누구의 마음이든 쉽게 사로잡는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애교를 부린다. 마치 나 좀 귀엽지 않아요? 라고 묻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항상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모든 행동은 애교로 가득 차 있다. 자식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결국 까칠한 공주 릴리와 애교쟁이 둘리와 함께하기로 했다. 릴리와 둘리로 인해 집안이 시끌벅적해졌다. 집은 드라마 촬영 현장 그 자체다. 솔직히 말하면 귀엽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생활 패턴마저 깨져버렸다. 릴리와 둘리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했다. 어렸을 때 말고는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없다. 바쁜 일상에서 부담스러웠다. 릴리와 둘리도 안정이 되지 않아 늘 불안해 보였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난도를 보냈다. 둘 다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평소 걷기를 좋아한다. 아침마다 제주 한라수목원에 다녔다. 생활 습관이 바뀌고 말았다. 시간 맞춰 사료 챙겨주고 배변 처리하고 털 비껴주는 등 강아지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했다. 시간 관리가 만만치 않았다. 특히 둘리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설상가상으로 릴리의 대변을 먹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둘리의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루는 외출 나고 돌아와 보니 바닥에 피 범벅이 되어 있었다. 릴리의 머리 부분에 핏자국이 보였다. 얼른 씻기고 릴리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성격이 다른 종류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좋지 않다는 조언을 했다. 결국 사고뭉치 둘리 대신 릴리를 딸 친구 집에 입양 보냈다. 그 사이 정이 들었는지 릴리를 보내는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다. 둘리가 미워지기도 했다. 며칠 동안 마음고생한 끝에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둘리를 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바꾸었다. 혼자 남은 둘리랑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다. 둘리와의 사이에 신뢰가 쌓여갔다.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둘리는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준다. 그런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다. 둘리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다. 물론 둘리와 함께하는 시간 때문에 일을 미룰 때도 있다. 하지만 그가 주는 위로와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끔 엉뚱한 짓을 해서 웃음을 터뜨리게 할 때도 많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할 때면 둘리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 누워있다. 애절한 눈빛으로 슬쩍슬쩍 눈치를 살피며 얌전히 기다리는 모습이 기특하다. 그러다 내가 밥을 먹거나 잠시 쉬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둘리는 어느새 장난감을 입에 물고 다가온다. 그러고는 앞발로 쓱 하고 내 앞으로 밀어낸다. 이제 좀 놀아줄 수 있지? 그럴듯한 눈빛에 웃음이 절로 난다. 그의 애교 한 번에 피로가 사르르 녹고 작은 장난 하나에 하루가 따뜻해진다. 둘리가 있어서 오늘도 웃는다. 둘리 덕분에 삶은 훨씬 더 환해졌다. 결국 긍정적인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인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당신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한다. 실천사항.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춤 버튼을 눌러보자. 짜증, 서운함, 분노 같은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숨을 쉬어본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하고 묻는 연습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준다.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순간을 글로 적어본다. 별일 없는 하루 같아도 마음을 들여다보면 고마운 일이 하나쯤은 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웃어준 이웃, 무사히 끝낸 일과 그걸 매일 기록하다 보면 삶이 조금씩 따뜻해진다.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기. 실수했을 때, 지쳤을 때 당신을 꼭 안아준다. 괜찮아, 애썼어, 잘하고 있어. 이런 한마디가 버틸 힘이 된다. 8. 습관을 연주곡 삼아라. 직장과 가정, 다른 일들로 인해 꿈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멀고도 험난한 길처럼 느껴진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하지만 작은 첫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시작이 된다. 직장과 가정이라는 현실적인 도전 속에서도 매일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회과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다.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다니고 있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책임들 속에서 꿈은 먼 이야기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소방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일처럼 느꼈다. 그는 겨우 돌이 지난 어린 아들을 돌보면서 시험 준비를 했다. 그런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다. 그는 종합병원 번역외상센터에서 근무했다. 아내가 군입대 합격하면서 기초훈련을 받기 위해 먼저 육지로 올라갔다. 그는 몇 달 동안 병원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고 육아를 담당하게 됐다. 그렇게 육아와 살림을 맡으며 외조를 했다. 그러던 중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을 변화시켰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시험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고 아이를 등원시키고 나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기로 정했다. 습관을 만들기 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에 자신의 행동만 바꾼 것이었다. 6개월 후에 있을 소방시험을 보기로 하고 합격을 위해 노력했다. 결과는 아쉽게도 불합격이었다. 하지만 사유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다시 1년 뒤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 매일 공부를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 모습에 용기를 주고 싶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문득 신혼여행을 다녀오지 못했던 것이 생각났다. 시험에 합격하면 외국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그는 다시 1년 동안 힘든 과정을 보냈다. 공부하면서 육아와 외조도 함께했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긴장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 아내가 퇴근하고 아이가 하원하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모두가 잠든 후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두 번째로 응시한 소방시험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 높은 필기시험 결과로 체력장만 잘 보면 면접까지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래도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라고 열심히 하라고 말했다. 3차 면접시험까지 끝나고 한 달로 합격자 발표 날짜가 다가왔다. 필기시험에서 마지막 시험까지 거의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다. 드디어 최종 합격했다는 전화가 왔다.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마주했다. 꾸준한
습관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사위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작은 습관의 힘을 기르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의 시험 합격은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가장이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아이를 돌보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낮에는 온종일 육아와 집안일에 시달렸다. 틈틈이 시간을 내려고 해도 아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아이가 잠들면 조용히 다시 책을 펼쳤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을 보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겨우 몇 분 정도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공부하는 매 순간마다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는 태도로 임했다.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점점 늘리기 시작했다.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단 몇 분이 1시간이 되고 어느새 1시간이 밤샘 공부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너무 피곤해서 몇 분밖에 공부하지 못한 날도 있었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는 날도 있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매일 했다는 점이다. 그의 작은 습관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매일 조금씩 쌓아올린 시간과 노력은 그의 실력을 향상시켰다. 시험에 합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만약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이 없으니 할 수 없다라는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그는 지금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는 많이가 아니라 매일 공부했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필자는 2024년 글쓰기 공부를 시작했다. 평소에 책 한 권 읽지 않다가 글쓰기에 도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글일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 제2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며 오늘도 멈추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써내려가고 있다. 더 나은 삶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거대한 꿈을 이루려면 무언가 엄청난 변화를 꿈꿔야 할 것 같지만 사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핵심이다. 가끔 뭐야, 이 작은 변화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다.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자. 갑자기 엄청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매일 10분씩 책 읽기, 하루에 한 번씩 긍정적인 생각하기처럼 간단한 것부터 계획하고 실천해보자. 실천 사항.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 앞에 앉는다. 처음엔 단 5분이라도 좋다. 규칙적인 장소와 시간이 뇌에 습관 신호를 보낸다. 작은 루틴이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은 조금만으로 일단 시작하기. 하기 싫은 날엔 오늘은 그냥 5분만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는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 나머지 반은 멈추지 않은 것이다. 습관 달력으로 기록하기. 달력이나 노트에 매일 했는지 기록해보자. 기록이 하나 둘 늘어갈수록 뿌듯함이 쌓이고 지켜내고 있다는